저는 추리소설 에블린 하드캐슬의 7번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들고 왔고요. 줄거리 설명에 앞서 이제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시대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자동차랑 마차가 이제 아직 혼재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1900년부터 한 1920년대까지 뭐 그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때 시기에 한 영국 정도로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어두운 숲속에서 갑자기 정신이 듭니다. 자기는 걷고 있었고요. 무의식적으로 애나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 소리침과 동시에 애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애나라고 네, 말을 한 거예요? 애나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뭐 자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봐도 굉장히 앙상하고요. 좀 낯설고 뭐지 이런 상태이면서, 근데 딱 하나 이제 기억이 남는 건 자기가 애나라는 그 여자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또 무작정 애나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어디선가 여자가 도와줘요 라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멀리서 나무 사이로 한 여성이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뒤를 한 남자가 쫓아가고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주인공도 여잔가요? 주인공 남자입니다. 아, 남자예요? 네. 그쪽으로 이제 그 애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막 되게 몸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헉헉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곧 이제 비명 소리가 나고 탕 소리가 이렇게 나요. 뭔가가 일어난 것 같죠. 그래서 겁에 질려가지고 남자가 이제 후들후들 떨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동쪽이라고 말을 하고 뭔가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쑥 묵직한 걸 넣고 사라져요. 오, 너무 수상한 네. 쪽 주머니 쓱. 뭔가 그 총을 쏜 살인자인 것만 같아가지고 이 남자는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한동안 이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다가 이렇게 그 남자가 넣고 간 게 뭔지 이렇게 살펴봤더니 나침반이고 거기에 SB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SB? 네, SB. 그래서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그래서 무작정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갔더니 되게 오래된 저택이 이렇게 보이고, 갔더니 이제 집사가 맞아줬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마음이 놓이면서 완전 흥분 상태가 된 거예요. 저기 숲속에 지금 여자가 쫓기고 있고 살인마가 돌아다니는데 총소리가 나고 막 횡설수설하고,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여자가 애나라고 이제 완전히 믿어버려가지고 애나를 도우러 가야 된다. 지금 전화를 쓸 수 있느냐,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하는데, 문을 열어서 자기를 맞아준 집사는 그냥 좀 멍하게 그냥 쳐다봐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순간 서베스천하고 누군가 본인을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서베스천의 친구로,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주인공은 자기가 서베스천 벨이라는 의사고, 여기는 블랙히스라는 되게 외진 교회의 저택인데, 하드캐슬 경이라는 부부가 파리에서 오랜만에 이제 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딸의 귀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 별장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초대를 받아서 이 저택에 머물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미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네. 주인공이 서베스천 벨인 의사고 초대를 받아왔어요. 네네. 네. 서베스천은 뭐 자기가 기억을 잃은 거를 이제 고백을 하고요. 지금 밖에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당장 수색대를 꾸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막 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 친구인 데니얼이 지금은 아직 날이 밝지 않았으니까 날이 밝고 마침 이제 초대된 사람들이 한 20가족이 초대가 돼서 대규모 파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 건전한 사람들 꾸려서 날 밝으면 수색대를 꾸려보자. 넌 지금 너무 지쳐있고 약간 혼돈 상태인 것 같다. 너는 좀 쉬어라. 뭐 이런 식으로 다독여요. 그래서 서베스천은 그렇게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여전히 자기 방에 들어왔지만 뭐 물건들을 봐도 뭐 기억이 나지 않고 뭐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오가 돼서, 저는 날이 밝으면 수색대를 꾸리자 해서 해 뜨자마자 수색대를 이렇게 꾸려서 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파티하고 그런 상류층의 삶이어서 그런지 정오쯤 돼서 수색대를 꾸려가지고 이렇게 오전에 나가고요. 실내죠. 그래서 오전에 움직이지 않나 봐요, 그 사람들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시가 지금 시간 거 아니에요? 정오에 나가더라고. 근데 어쨌든 정오가 돼서 수색대를 꾸려서 사람들이 나가고요. 서베스찬 처음엔 자기도 할까 했었는데 아직 좀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밤에 갔으면은 일단 그때는 흥분 상태였으니까 같이 갔을 텐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흥분은 가라앉고 공포만이 좀 남은 거죠. 그래서 선뜻 따라가지는 못하고요. 친구들이 이제 이해를 해줬는데 그 이해해주지만 여전히 자괴감이나 죄책감은 좀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쓸쓸히 이렇게 저택에 혼자 남아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 서베스찬 혼자 이렇게 거실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그 중세 흑사병 의사 복장 아시죠? 네. 망토를 걸치고 불이 이렇게 다 네, 이렇게 불이 있는 나오는. 쇠불이 있는 네. 가면을 쓴 그런 흑사병 의사처럼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기억났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다짜고짜. 어이구. 그래서 뭐예요? 당신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을 알지. 뭐 하나가 기억났어요?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뭔지도 모르겠고 애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안타깝군. 뭐 그다지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고 이 블랙키스의 사람들과 친해지고 뭐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캐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풋맨이 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아니 뭘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답답해 죽겠어요. 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풋맨이 누구요? 그 살인마인가요? 뭐 이러면서 서베스찬에 이렇게 팔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기억을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 잃기 전에 났던 상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풋맨이 한 짓이냐라고 했더니 풋맨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뭐 목숨을 잃거나 이렇게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 풋맨을 조심하고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정보를 캐라 하면서 사라져요. 또 그 어느 순간. 질문. 네. 그 영국 배경이라고 하니까 그 하인들도 이렇게 세분화된 직업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풋맨 그게 아니고 사람 성이 그냥 풋맨인 거예요? 그 직업적인 풋맨인지 네. 아니면 사람 이름이 풋맨인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그래서 않고. 중의적으로 서베스찬은 실제 풋맨들도 이렇게 그 집에 한 8명, 10명 정도 풋맨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을 좀 주의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일이고 무섭잖아요. 귀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 볼까? 이제 하고 마구간에 갔는데 쪽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랙키스를 떠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당신 손에 달려있다. 가족 묘지로 10시 20분에 와라. 내가 모두 다 설명을 해주겠다. 애나가. 그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애나는 아까 그 여자가 아닌가? 죽은 게 아닌가? 오늘 밤 어떻게 만나지? 근데 추신하면서 장갑 조심해요.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라고 하니까 보니까 자기가 말려놨던 장갑이 벽난로에서 약간 불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얼른 이제 건집니다. 뭔가 타임 패러독스의 뭔가 이야기가 솔솔 느껴지죠. 네. 그래서 서베스찬은 그 되게 이상한 가운데 뭔가 정보를 알아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기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자기 친구라는 데니얼이나 이 하드캐슬 경의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 하드캐슬 경의 아들하고도 친분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클한테서 뭐 이렇게 정보를 얻었는데 이게 이제 자기 누나의 귀한 파티고 19년 전 여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 마이클의 형이 살해됐었는데 그 살인범은 바로 현장에서 잡혔고 처벌을 받았다라고 했었는데 그 뒤로 뭐 어머니 아버지가 좀 힘들어 하셨었다. 그리고 누나도 그때 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파리로 갔었다. 뭐 이런 이야기와 그러면서 뭔가 정보를 캐내야 되는 게 그러면 그 과거의 사건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과거의 사건을 좀 탐문을 하고 주변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당히 조사를 해도 그렇게 진상이 보이지는 않아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알려지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오죠. 근데 자기 방에 이제 선물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열어봤더니 토끼 시체에 칼이 하나 꽂혀져 있고 당신의 친구 풋맨으로부터 이렇게 하고 유약한 서베스찬은 쓰러지고 맙니다.
아이고 진짜 유약하구나. 네. 잠깐만요. 그럼 아직 애나를 만나기도 전에 그 일들이 쭉 전개된 네, 건가요? 10시 반에 애나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아직 그 만나러 가기는 했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아.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아, 왜 못 만난? 그냥 없었어요. 네,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음. 그래서 기절을 했으면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몸도 좀 안 좋고 이렇게 영 시원찮은 기분으로 일어났는데 밖에서 이렇게 막 문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잠결에 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 서베스천 벨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서베스천 벨이 지금 문을 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가 열었는데 서베스천 벨이 서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무슨 일이지 싶은데 서베스천 벨이 자기가 했던 말을 지금 밖에 무슨 사건이 났고 집사다 집사. 네, 빙의물인가요, 본인이, 이거? 본인이 이번엔 집사로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멍한 표정을 짓고 그쵸. 있었던 집사가 거구나.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서베스천 벨만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뭐 서베스천 벨은 자기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경찰을 불러야 된다, 전화를 빌려달라, 수색대를 꾸려야 된다.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요. 이쯤 돼서 제목이 7번의 죽음이고 에블린 하드캐슬이라고 하는데 네, 하드캐슬은 집주인이었는데 집주인이었고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죽어가는 건가? 에블린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집사가 된 자신을 이제 발견을 하고요. 근데 집사가 되고 나서 경험이 되게 짧아요. 왜냐면 1회차 1회차 때 집사가 어떤 난폭한 화가한테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쓰러졌었거든요. 얼마 있지 않아서 배를 이제 인도하고 얼마 있지 않아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집사는 또다시 화가한테 맞아서 정신을 잃고요. 세 번째로는 그냥 젊은 남봉꾼 몸에서 또 깨어나요.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아니다, 이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 일이다, 도망쳐야 되겠다 해서 저택에 하인들한테 부탁해서 자동차를 얻어가지고 끌고 나갑니다. 자동차가 근데 도중에 그냥 멈추는 거예요. 뭐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그 시절 자동차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멈추고 그 앞에 다시 그 흑사병 원사가 나타나요. 아 또? 네. 이번엔 뭘 저- 기억하고 있어? 흑사병 원사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당신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세 번째 남봉꾼을 되게 비웃으면서 걔는 언제나 좀 찡찡대고 그런 유약하긴 했었지, 근데 그 찡찡거림을 당신이 들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상황 설명을 조금 해줘요. 당신은 지금 의사, 집사, 그리고 남봉꾼 몸에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런 게 앞으로 5번 더 있을 거다. 총 8번. 네, 그래서 당신은 8번의 호스트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루는 언제나 똑같을 것이다. 그 하루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 하루의 마지막에 언제나 에블린 하드캐슬이 살해당한다. 당신은 그 하드캐슬의 살인범이 누군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8번의 호스트가 끝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미션을 줘요. 그 방문객 8명의 하루를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그 집사로 왔을 때도 또 약간 기억을 잃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서베스천도 빙의가 됐었기 때문에 기억을 잃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8명이 다 이렇게 뭔가 기억을 잃은 상태의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네, 자세한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집사의 빙이 됐었는데도 자기 집사인 건 몰랐었잖아요. 네. 근데 무의식적으로 지금 손님들이 몇 명 정도 있고 우리가 음식을 했는데 그 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번뜩번뜩 나는 거예요. 본체의 기억을 네, 그래도 좀 본체의 공유하는구나. 기억이나 뭐 본체가 갖고 있는 스킬, 뭐 습관, 이런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8명 중에 네, 본체가 있긴 한가요? 자기 자신의? 글쎄요. 궁금하다. 어쨌든 제목이 7번의 죽음이니까 네. 8번째는 찾겠네요. 그렇죠. 8번째는 안 죽었다는 네, 거겠지? 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8번이 한 세트로 본다면 이게 첫 번째 세트가 아니에요. 잠깐만 8명을 쭉 빙의를 했다가 네.
한 그게 사이클이 실패하면은 지나면 네, 또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세버스천 의사. 뭐 세버스천이 되든지 뭐 이렇게 아니에요. 서베스천이에요. 맞아요. 서베스천. 서베스천. 세바스찬 아닙니다. 서베스천. 이 책이 번역을 좀 그 원어 발음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세바스찬이 좀 네. 익숙한데 아까 다니엘도 네. 데니얼. 네, 서베스천 데니얼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툭툭 우리도 모르게 세바스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흑사병 의사가 이게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다. 우리가 대화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른다. 당신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고 당신이 항상 마지막에 가서 실패를 한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해달라. 진실을 밝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당신뿐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과 같은 입장으로 이 루프를 끝내려면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3명이 있고 그 3명 중에 1명만 나갈 수 있다. 왜 2명은 못 나가? 선착순인가 보죠? 이런. 방탈출이구나. 근데 그 2명이 당신과 그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조건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8명 중에 애나도 있나요? 8명? 예. 그 아니요. 본체 네. 8개 중에. 예. 없습니다. 그럼 그 3명 중에는 있나요? 그렇죠. 3명 중에. 아니 근데 그 시대적으로 흑사병이랑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네. 왜 흑사병 가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새부리 세부리 가면? 아무튼 왜 그걸 쓴 사람이 계속 나오는가? 간지가 나니까. 네, 간지요. 그거를 이제 작가 인터뷰에서 봤는데 왜 흑사병 의사 복장을 하고 나타나는가 그 사람은 이라고 했는데 흑사병 의사가 그 복장을 한 거는 환자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잖아요. 세균 그렇죠. 감염을 막기 공기로 위해서. 인한 감염. 네, 그런 약간의 거리감과 약간 관리자 느낌의 그런 걸 위해서 그런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설정. 그럼 이제 줄거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작가는 영국 출신의 스튜어트 터틀이고요. 프리랜서 여행 저널리스트로 일하다가 소설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집필에 이렇게 매달립니다. 사흘 동안 쓰던 그거 클래스랑 다르네. 3년이라뇨. 그리고 2018년 에블린 하드캐슬의 7번의 죽음으로 데뷔를 합니다. 데뷔작. 네, 이게 데뷔작이야. 데뷔작이에요. 네. 데뷔작이 상당히 잘 됐고요. 코스타 북어워즈 최우수 신인 소설상, 북스와 마이백 리더즈 어워즈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저희한테 익숙한 골든대거나 뉴 블러드 대거라고 이제 신인상 같은 골든대거 비슷한 상이 있는데 거기에도 노미네이트 되기는 했었는데 수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서 팬덤이 형성되기도 했고 2년 후에 더 데빌 앤 더 다크워터라고 2020년에 발표를 했으나 아직 한국에는 출간되지 않고요. 아니 책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분량이 상당하더라고요. 그쵸. 보는데 몇 쪽? 네, 652쪽. 600쪽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8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출판사 광고 문구이자 한 언론의 한 줄 평이 고스포드 파크가 에거서 크리스티를 경유해 인셉션을 만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무슨 느낌으로 인셉션을 말했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인셉션까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고 고스포드 파크가 에거서 크리스티를 만났다 뭐 이런 거는 좀 와닿았고요. 네. 다른 광고 문구로는 고딕 곱하기 타임루트 곱하기 양자도약 이런 식으로 양자도야. 어떤 느낌인지 조금 네. 대충 잡히시죠. 좀 재밌었던 게 이게 원제도 똑같아요. The Seven Deaths of Evelyn 하드캐슬 이렇게 돼서 원제 똑같은데 미국 제목이 에블린 하드캐슬의 7과 2분의 1의 죽음 이렇게 7과 2분의 1 이렇게 제목이 나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 에블린 휴고의 7 남편들이라는 책이 있대요. The Seven Husbands of Evelyn Hugo 뭐 이렇게 있어서 그랑 너무 비슷해서 7과 2분의 1 이렇게 편주를 넣었는데 그다지 성공적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의 후속편인 줄 알고 구입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군요.
굉장히 좋은 마케팅 수단 아닌가요? 어쨌든 일단 판매를 해야죠. 처음에 이제 콩님이 루프볼 하실 거라고 해가지고 저는 진짜 다른 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다양성을 위해서. 나까지 루프볼 하면 너무 지겹지. 네, 어떤 거를 도전하셨나요? 되게 여러 개를 봤어요. 그래서 뭐 과거로 하는 시간 여행물도 보고 뭐 시간 여행 안내서 뭐 이런 것도 보고 단편집도 막 보고 그랬는데 예, 보자마자 에블린 하드캐슬의 7번의 죽음 보자마자 아 루프물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7번이나 죽었대잖아. 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내가 스치고 지나가겠는데.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골랐고 어쩔 수 없이. 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여러 작품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초반에 진짜 이게 뭐지 했는데 딱 이게 집사가 돼가지고 나타나고 3회차 되고 막 4회차 되면서 조금씩 이제 진실들이 밝혀지고 1, 2회차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게 3회차 때는 아 그래서 얘가 이 행동을 했구나 막 이러면서 3회차 때 인물이 1회차 때 행동했던 그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아 그렇지 이게 루프물이지 막 이러면서 되게 좀 좋아했었는데 루프물을 좋아하면서도 제가 조금 루프물은 아무래도 기본이 반복이니까 반복이 여러 번 되면 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루프물을 한동안 또 안 봤던 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뒷부분이 좀 지겨워서 안 본 부분이 있었는데 얘는 빙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쵸. 반복 부분이 상당히 줄어지는 그런 설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루프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의 결말을 바꾸기 위해서 이 행동을 바꿔본다던가 저 행동을 네. 바꿔본다던가 요러면서 사건은 그대로고 행동만 살짝살짝 바뀌면서 반복이 좀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진실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아는 정보는 또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돼서 깨어나면 이미 이제 친분 관계도 다른 그룹이랑 또 친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정보를 탐색하고 그러면서 동선이 별로 겹치지 않고 물론 이렇게 우연찮게 같은 시공간에 이제 몇 회차가 이렇게 합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거의 동선이 겹치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 때문에 루프물의 그 반복성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 8명의 본체가 한 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이클 동안에는 기억이 누적되는 거죠. 네, 그 사이클 동안 근데 사이클이 끝나면 네, 기억이 없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 사이클의 순서나 이런 거는 또 랜덤으로 바뀌는 거고. 랜덤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그 흑사병 의사가 살짝 손을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대한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나요? 네, 이 작품이 크게 2가지 갈래가 이렇게 이야기가 뻗쳐나가는데 일단 에블린 하드캐슬이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범인을 찾아야 되고 그거에 이 살해 정황에 뭔가 19년 전에 하드캐슬의 동생이자 마이클의 오빠였던 소년이 살해된 사건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건, 과거 사건까지 같이 파헤치는 그게 하나의 큰 줄기고요. 또 2번째는 콩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대체 왜 일어나는지 애나는 누군지 나는 누군지 저 의사는 뭔지 루프는 왜 되는지 품매는 왜 날 죽이려고 하는지 뭐 그런 거를 또 해결해가는 또 한 줄기가 있는데 굉장히 절묘하게 그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요. 되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요. 근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게 루프 원인이 먼저 밝혀지고 살인사건의 진실이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루프의 진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는 살인사건에 대해서 그 독자들이 약간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진실 밝혀졌을 때 살짝 맥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2 이야기를 끌고 가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짜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결말까지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궁금한데 뭘 더 물어볼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책을 읽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네. 이야기가 초반에 진짜 너무 복잡했거든요. 네. 진짜 서베스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뭔가 일은 일어나는데 막 바뀌고 타임루프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진실을 찾으라고 하고 정보는 없고 그러면서 2회차 3회차 반복되면서 타임 패러독스가 일어나잖아요. 네. 몇 회차랑 몇 회차가 뭐 같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그 얘기를 안 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음. 패러독스가 뭐 일어나면서 진짜 오랜만에 그 뇌가 이렇게 경련 올 것 같은 뇌 근육통 생길 것 뭔지 같은 알 그런 것 느낌 같아. 있잖아요. 근데 꼬여진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약간 오랜만에 이런 느낌 받아본다라는 쾌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메모하면서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초반은 굉장히 좀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좀 거기에 진입장벽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게 약간 지적인 쾌감도 주고는 있고요. 4회차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사실들이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차에서 뭐 완벽하게 연결된 이야기를 보면서 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죠. 짜임새가 정말 치밀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고 작가 인터뷰를 봤더니 모든 캐릭터의 하루를 2분 단위로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타임라인을 다 짰다라고 하더라고요. 꼼꼼한 사람이네. 네. 정말 잘 짜여져 있고 추리 소설로서도 뭐 타임 루프나 타임 패러독스의 그런 매력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야기에서 또 재밌었던 게 캐릭터 그 호스트가 바뀌면서 그 주인공 그 호스트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고도 비만이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몸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탐문을 하고 신문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잘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는 좀 좋고 이게 사람을 부리는 데 익숙하다. 그러면은 자기 하인을 부린다던가 아니면 좀 재치를 발휘해서 뭐 어떤 사건을 만든다던가 뭐 이렇게 되고 좀 겁이 많은 애한테 들어가면은 아까 찡찡댄다는 그런 남봉꾼 몸에 들어가면은 원래도 조금 무서운 상황이긴 한데 그 공포가 극대화해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실제로 탈출하려고 한다던가 본체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그리고 뭐 굉장히 건강한 혈기왕성한 젊은이 몸에 들어가면 내가 품맨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품맨 그러니까 몇 번 겪어보니까 품맨이 어디쯤에 나타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경로를 해서 품맨을 잡으려고 시도를 한다던가 뭐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좀 욱하는 성질의 그 호스트 몸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윽박지르게 하든지 뭐 좀 나쁘게 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근데 의사가 이게 호스트 본체의 영향이 그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 강해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당신의 인성과 캐릭터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지막 회차에 자신을 이렇게 만나요. 근데 그 마지막 회차에 호스트가 하는 행동이 지금 한 4회차에서 봤을 땐 전혀 자기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호스트는 당신도 이때 왔으면 나랑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회차를 거듭하면서 정말 그때 되면 이 행동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마지막 호스트니까 자기는 거의 사라지고 얘의 본성이 호스트 본성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혼동이 되고 정말 이렇게 되게 미심쩍은 부분 뭐가 사실이지? 뭐가 맞는 거지?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요. 아 진짜 그랬어? 하면서 앞을 들춰보는 부분도 많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밌으려면 빈틈이 진짜 네. 별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2분 단위로 그렇죠, 그렇게 2분 단위로. 스프레드리스트를 3년 공부하고 아니 3년 쓴 이유를 알겠어요. 네. 분량부터도 좀 그렇지만 그래서 작가가 처음에는 대충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미 써둔 한 4만 자는 그냥 폐기 처분하고 새로 쓰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7부작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2020년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만들기 힘들어서 그런가? 네. 확실히 영화보다는 드라마가 맞기는 할 것 같은데 네. 한 번 죽을 때마다 그렇죠. 1부 끝나고 2부 거의 한 끝나고 8회차나 9회차 정도로 만들면 되겠구만. 7부작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아 7부작 그거 있잖아요. 네. 맨날 영화든 드라마든 뭐 소설이든 영문을 모르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맞아. 중요한 말만 탁탁 하고 막 사라지는 거 엄청 많잖아요. 네. 안 그러고 그냥 와서 자초지종을. 자초지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더 잘할 거 아니야. 왜 그러는 거냐고.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진심 빡치셨어. 나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대화가 필요한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 많죠.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까지 열받아 하시니까 다음 녹음 때 제가 한번 그 롤을 한번 뭐야 뭐죠? 유혈 사태를 바라시는 건가요? 한 번쯤 테스트 해보고 싶다. 정말 추리, SF 그리고 서스펜스까지 풋맨이 되게 무섭거든요. 툭툭 당장에서 정말 할 때마다 죽고 네, 호스트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그런 와. 인물이에요. 와. 그래서 뭐 서스펜스까지 모두 잘 잡은 작품이고요. 진짜 데뷔작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타임루프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루프물 이제 좀 지겨운데 싶으신 분들, 고딕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크리스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 중 한 가지는 걸리겠지. 이 중에 아무것도 안 걸리면 이걸 듣지 않아. 네. 아니 근데 루프물에 이 빙의가 합쳐진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뻔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오늘 저희 시간을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돌아가고 싶은 시간대 있으세요? 비트코인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죠? 근데 나 언제 돌아가야 되는지 몰라. 근데 항상 그런 게 그 문제가 복권 번호도 기억 안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식도 기억 안 나고 기본적으로 기억력을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아, 이번에 봤던 책 중에 그 타임루프물의 원전 같은 책이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읽어본 게 다시 한번 리플레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루프긴 한데 꽤 긴 인생을 루프예요. 한 20년 정도를 살면 한 40대에 죽었는데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뭐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번엔 잘 살았어. 이렇게 막 부도 긁어모으고 되게 잘 살아서 했는데 그 나이 되면 또 20대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20년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소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회기에서 얘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경마에 걸더라고요. 우리는 경마가 그렇게 친숙한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마음 먹고 가야 돼. 경마가 근데 기억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친숙한 문화면. 왜냐면 말의 이름이 이렇게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아 그때 크리스마스 때 어떤 말이 우승을 했지 뭐 이런 게 기억이 나면 될 것 그치, 같은데. 복권 번호보다는 훨씬 외우기 네. 쉽겠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 걸더라고요. 아. 네.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 그냥 다른 해 우승은 몰라도 기아 우승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근데 돈이 되지도 않을 걸. 아니 뭐 그런 거 없나?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게 크게 있지만, 되진 않지 않겠죠? 그래 봐야. 메이저리그 지금 보셔야. 우리 중에 뭐 과거로 돌아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선인장뿐이 아닐까. 아까 이야기했죠. 기억력이 장착돼야 된다. 장착이 된 상태로 많이 간다. 가도 우리는 몰라서 뭐 사야 되지 막 어리둥절하다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니까. 일단 코인. 사둔다. 2017년에 팔면 되나요? 2016년 아니요 더 늦게 팔아도 더 늦게 팔아도 되나요? 그 짤 중에 그거 기억나네요. 그 비트코인이 한창 인기 없었을 때 PC방인가? 그 비트코인 받습니다 해가지고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정말 1,000원도 안 하던 막 그런 때 이 사람 회기자다. 막 이러면서 그러네. 이 말도 안 된다고 회기자라면서. 교묘하다 교묘해. 저희가 의뢰 시간 뭐 타임루프 과거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어바웃 타임도 있고 그쵸. 아까 말한 백투더퓨처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거 말고 좀 새로운 작품들 나온 것 같아서 재밌었고 다음에 한 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으로. 네, 이야기하지 못한 작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맞아요. 그때는 범위를 아예 조금 좁혀서 저희 항상 하는 실수이자 범위가 너무 넓었다. 이게 작품 선정이 되게 어려운 요소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오늘 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45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